야, 걸린 것 같아. 빨리 도망가. 형, 무서웠댔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한겨울밤 경찰서 앞에서 도망치던 두 아이.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도망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본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끝까지 들으신 뒤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재미없었다면 숫자 2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밤입니다. 형과 동생은 낡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바람은 매섭지만 두 아이의 손엔 큰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12살 형은 말없이 10살 동생의 장갑을 꼭 끼워줍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챙기며 조심스레 장갑을 당겨 올립니다. 동생의 손은 차갑습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호호 불어줍니다. 따뜻한 입김이 동생의 손끝을 녹입니다. 이제 진짜로 하자. 우리 약속했잖아. 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동생은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얀 입김이 두 아이의 입에서 피어올라 어둠 속으로 흩어집니다. 골목은 조용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하얗게 쌓인 눈 위를 비춥니다. 형제의 발자국이 눈 위에 또렷하게 찍힙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방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서로 힘을 나누며 함께 듭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집안 부엌 구석에서 두 아이는 종이 가방 안에 소중히 모아둔 무언가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형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다듬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죠. 이제 다 모았네. 엄마도 놀라시겠지? 동생이 조심스레 가방 손잡이를 만지며 대답합니다. 응, 그래.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우리 약속, 오늘 지키자. 그리고 오늘 저녁 형제는 그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형제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동생의 눈빛에 조금의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진짜 괜찮을까? 형은 동생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 동생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가방을 함께 들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두 손으로 꼭 잡으니 견딜만 합니다. 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형은 동생의 목도리를 다시 한번 감아줍니다. 목도리가 헐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목을 따뜻하게 감싸도록 목도리를 꼭꼭 눌러 정리합니다. 동생은 고맙다는 말 대신 형의 손을 꼭 잡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가 두 아이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가방 위에 쌓입니다. 형제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깹니다. 가방은 묵직합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형제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고 걷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형제만이 알고 있습니다. 형제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형과 동생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골목 끝이 보입니다. 멀리 파란 불빛이 깜빡입니다. 경찰서의 불빛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우리 잘하는 거지? 형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잘하는 거야. 두 아이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형제의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작은 발자국이지만 또렷합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립니다. 형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걷습니다. 형제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켜온 약속을. 오늘 밤 하얀 눈이 내리는 이 밤에 두 아이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중에 섞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발자국이 눈 위에 또렷하게 남습니다. 경찰서가 가까워집니다. 파란 불빛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형제는 가방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제 곧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형은 동생을 바라봅니다. 동생도 형을 바라봅니다. 두 아이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서로를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형제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서를 향해, 약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얀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밤입니다. 형과 동생은 낡은 종이 가방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조심스레 골목길을 걸어옵니다. 가방 안에서는 묵직한 소리가 달그락 울립니다. 형이 앞장서고 동생은 뒤따르며 숨을 고릅니다. 형, 무거워. 조금만 쉬면 안 돼?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멈춥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멀리서 파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저기야 경찰서. 형의 말에 동생이 작게 속삭입니다. 경찰서에 거의 다 오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 형은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금방 두고 가면 돼. 두 아이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눈길 위 발자국이 경찰서 쪽으로 이어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아이의 뺨을 스칩니다. 하지만 형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서가 가까워질수록 동생의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다는 듯 손을 꽉 쥐어줍니다. 동생은 형의 손을 느끼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문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유리문 너머 어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순간 형제는 발을 멈춥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형, 들키면 혼날까? 동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형은 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냥 두고 가면 돼. 형이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아이는 경찰서 앞 눈길 위에 종이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가 달그락거리며 묵직한 울림을 냅니다. 형은 가방을 눈 위에 살며시 놓습니다. 동생도 손을 놓습니다. 두 아이는 가방을 내려다봅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 온 것입니다. 이제 진짜 두고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문 안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불빛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이 동생의 손을 움켜쥐며 속삭입니다. 빨리 가. 형제는 몸을 돌려 눈 속으로 달려갑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두 줄의 발자국이 경찰서를 등지고 멀리 이어집니다. 작은 발자국들이 서둘러 멀어집니다. 동생이 뒤를 돌아봅니다. 경찰서 문 앞에 가방이 외롭게 놓여 있습니다. 눈이 가방 위에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형, 진짜 괜찮을까? 응, 괜찮아.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달립니다. 숨이 찹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두 아이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경찰서 앞에는 가방만 남았습니다. 하얀 눈이 계속 내립니다. 가방 위에
주변에, 세상 모든 곳에 고요한 밤입니다. 형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고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웃고 있습니다. 형, 우리 해냈어. 동생이 헐떡이며 말합니다. 형도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해냈어. 두 아이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릅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피어오릅니다. 형은 동생의 머리에 쌓인 눈을 털어줍니다. 동생도 형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줍니다. 이제 집에 가자. 응. 두 아이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천천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형제는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두 아이의 발자국이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남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발자국들입니다. 집이 가까워집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엄마가 계실 것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엄마한테 말할까? 동생이 묻습니다. 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언제? 나중에 때가 되면. 동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합니다. 형제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녀왔어요. 형이 말합니다. 부엌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습니다. 형제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아이는 창문으로 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가방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 앞에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 형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 밤 두 아이는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형제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구름이 하늘을 가렸으니까요. 하지만 형제의 마음속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오늘 밤 지킨 약속처럼 빛나는 별이. 경찰서 안 야간 근무 중이던 여자 경찰관은 문 쪽에서 들려온 작은 인기척에 고개를 듭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춥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귀를 기울입니다. 유리문 너머 두 아이가 문 앞에 뭔가를 내려놓고 급히 달아나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눈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머, 뭐지? 경찰관은 얼른 문으로 다가가 외칩니다. 얘들아, 잠깐만. 하지만 대답은 없고 눈발 속으로 달려가는 두 아이의 뒷모습만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들이 눈 위에 찍혀 있습니다. 경찰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눈이 옷 위에 내려앉습니다. 경찰관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이들은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종이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가방 위에 살며시 쌓이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가방을 내려다봅니다. 무엇일까요? 경찰관은 조심스레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 애들이 이걸 둘이 들고 왔다고? 경찰관은 중얼거리며 가방을 들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난로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경찰관은 가방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입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습니다. 조심스레 가방 입구를 엽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분홍색 큰 돼지 저금통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손편지 2장이 함께 있습니다. 경찰관은 저금통 하나를 꺼냅니다. 무겁습니다.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어 보니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달그락, 달그락. 다른 저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연필로 쓴 글씨입니다. 글씨체가 어설픕니다. 어린아이가 쓴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경찰 아저씨, 게임기 사려고 모은 돈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가슴을 울립니다.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이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라고요. 경찰관은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1번, 2번. 다른 편지도 펼칩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글씨체가 조금 다릅니다. 아마 동생이 쓴 것 같습니다. 2 아이가 각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경찰관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금통을 바라봅니다. 손으로 저금통을 쓰다듬습니다. 차갑습니다. 밖에서 가져온 것이라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금통 2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봅니다. 꽤 무겁습니다. 얼마나 오래 모았을까요? 얼마나 참았을까요? 친구들이 과자 사 먹을 때, 게임방 갈 때, 이 아이들은 참았을 것입니다. 경찰관은 작게 미소 짓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참 기특한 아이들이네. 경찰관은 편지를 다시 가방 안에 넣습니다. 저금통 2개도 조심스레 넣습니다. 가방을 닫고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내일 아침 동료들에게 보여줘야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쯤 갔을까요? 집에 무사히 도착했을까요? 경찰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경찰서 안엔 난로 불소리만 잔잔히 타오릅니다. 따뜻한 소리입니다. 경찰관은 의자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입니다. 근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경찰관은 커피를 한 잔 탑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방을 다시 바라봅니다. 작은 가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큽니다. 2 아이의 마음이 저금통 안에, 편지 안에, 가방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경찰관은 손으로 가슴을 누릅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밤 근무가 힘들었는데 이 가방 덕분에 힘이 납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저금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형과 동생이 각각 모은 것일까요? 2개의 저금통, 2장의 편지, 2 아이가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자정이 지나갑니다. 경찰관은 가끔씩 가방을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습니다. 모두 놀랄 것입니다. 난로 불이 타오릅니다. 따뜻한 열기가 경찰서 안을 채웁니다. 경찰관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아 있습니다. 손끝엔 아이들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경찰서 안은 고요합니다. 가방만이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 가방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는 분주합니다. 밤샘 근무를 마친 여자 경찰관이
동료들에게 가방 이야기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 가방을 가리킵니다. 어젯밤에 아이들이 두고 갔어요. 동료 경찰관들이 모여듭니다. 가방을 열어 안을 들여다봅니다. 분홍색 큰 돼지 저금통 2개와 손편지 2장이 들어 있습니다. 게임기 사려고 모은 돈이래요.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경찰관들은 편지를 읽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모두 말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한 경찰관이 저금통을 들어 흔들어 봅니다. 동전 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립니다. 이거 꽤 무거운데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금통을 열어봅니다. 동전이 가득 차 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빼곡합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레 동전을 꺼내 셉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100만 8천 원이네요. 경찰관 한 명이 말합니다. 모두 놀랍니다. 100만 8천 원. 아이들이 2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게임기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지구대장이 말합니다. 경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들을 찾아 고마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경찰서는 인근 초등학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어젯밤 눈 내리는 밤에 경찰서 앞에 가방을 두고 간 아이들을 찾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12살 형과 10살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간 저금통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학교를 방문합니다.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은 두 아이에 대해 말해줍니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형은 반에서 반장이고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가정 형편은 어떤가요? 넉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도 2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경찰서로 돌아옵니다. 지구대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경찰관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합니다. 일단 아이들 필체를 확인해야 해요. 학교에 협조 요청하죠. 학교에 다시 연락합니다. 아이들의 글씨체 샘플을 요청합니다. 학교에서 협조해 줍니다. 며칠 후 샘플이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은 편지와 글씨체를 비교합니다. 일치합니다. 형의 글씨, 동생의 글씨, 2장의 편지가 각각 두 아이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맞아요. 지구대장이 말합니다. 경찰관들이 박수를 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2년 동안 돈을 모아 경찰서에 기부한 두 아이를 찾았습니다. 경찰서는 CCTV 영상도 확인합니다. 어젯밤 경찰서 앞 영상을 찾아봅니다. 흐릿하지만 두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방을 들고 오는 모습,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 달려가는 모습. 정말 어린 아이들이네요. 한 경찰관이 말합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정말 작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둘이서 들고 왔습니다. 눈 내리는 추운 밤에 지구대장은 아이들의 집에 연락합니다. 부모님과 통화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모님은 놀랍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며칠 후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경찰관들이 모두 나와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형과 동생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지구대장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춥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이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동생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관들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지구대장이 저금통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분홍색 저금통입니다. 아이들은 저금통을 보며 웃습니다. 형, 우리 저금통이다. 응. 지구대장이 말합니다. 2년 동안 모았다며? 네, 게임기 사려고 모았어요. 그런데 왜 기부하기로 했어? 형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려운 사람들 봤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동생이 덧붙입니다. 게임기는 나중에 또 모으면 돼요. 경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12살, 10살 아이들의 말이 어른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지구대장이 두 아이를 안아줍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하나씩 다가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경찰서 안은 따뜻합니다. 난로 불이 타오르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합니다. 두 아이 덕분입니다. 2년 동안 동전을 모아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한 두 아이 덕분입니다. 지구대장은 결심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기자들에게 연락합니다. 며칠 후 신문과 방송에 이 이야기가 나갑니다. 전국 사람들이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두 감동합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형제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숙제를 합니다. 다만 가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합니다. 저금통 아이들이지? 응, 맞아요. 형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합니다. 동생은 형 뒤에 숨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구대장이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고민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형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동생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인터뷰를 허락합니다. 촬영날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방송국을 방문합니다. 큰 건물입니다. 형제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신기해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안은 환합니다. 조명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놓여 있습니다. 형제는 긴장합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기자가 다가와 인사합니다. 웃으며 아이들을 안심시킵니다. 긴장하지 마.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 형과 동생은 의자에 앉습니다. 마이크가 옷깃에 달립니다. 간지럽습니다. 동생이 웃습니다. 촬영이 시작됩니다. 빨간 불이 카메라에 켜집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2년 동안 돈을 모았다며? 힘들지 않았니? 형이 대답합니다. 조금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과자 사 먹을 때 우리는 참았어요. 게임방 갈 때도 안 갔어요. 그래도 계속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니? 게임기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부하기로 했어? 형은 잠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형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형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안에 울립니다. 조용합니다. 모두 형의 말을 듣습니다. 우린 아직 어려도 마음은 쓸 수 있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스튜디오 안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립니다. 카메라 감독이 눈을 닦습니다. 조명 기사도 고개를 돌립니다. 기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형은 계속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우리가 게임기를 사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동생이 형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기자가 묻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렸니? 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몰래 했어요. 말하면 말리실 것 같아서요. 왜 말리실 것 같았어? 우리가 2년 동안 모은 거니까요. 아깝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기자는 형을 바라봅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이 맑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는 다음 질문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니? 형은 바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게임기는 포기한 거니? 아니요. 또 모으면 돼요. 천천히요. 형의 대답에 스튜디오 안 사람들이 미소 짓습니다. 형은 계속 말합니다. 동생이랑 약속했어요. 다시 모으자고. 이번엔 우리를 위해서요. 하지만 나중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도울 거예요. 동생이 형 옆에서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또 모을 거예요. 두 아이의 말에 스튜디오 안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형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우리 같은 어린애들도 할 수 있어요.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마음이면 충분해요. 촬영이 끝납니다. 카메라 불이 꺼집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칩니다. 형제는 부끄러워하며 웃습니다. 기자가 다가와 형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들이구나. 고마워.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제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뷰 영상이 방송됩니다. 전국 사람들이 봅니다. 형의 말이 사람들의 귀에 들립니다. 우린 아직 어려도 마음은 쓸 수 있잖아요.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뜹니다. 조회수가 급증합니다. 댓글이 쏟아집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니 감동이에요. 우리 아이에게도 보여줘야겠어요. 어른인 제가 부끄럽네요. 댓글 하나하나가 형제를 응원합니다. 칭찬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인터뷰를 봅니다. 경찰관들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형이 말하는 장면에서 모두 조용해집니다. 우린 아직 어려도 마음은 쓸 수 있잖아요. 경찰관 한 명이 말없이 눈물을 닦습니다. 지구대장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지구대장이 중얼거립니다. 옆에 있던 여자 경찰관이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경찰관들은 형제가 남긴 저금통을 바라봅니다.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두 개의 분홍색 저금통. 그 안에는 2년 동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형제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텔레비전 나온 거 봤어. 진짜 대단하다. 나도 돈 모아볼래. 형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같이 모으자. 우리 반 친구들 다 같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생님도 형제를 칭찬합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형제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마음이면 충분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형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부터 학교 곳곳에 작은 저금통들이 생겨납니다. 교실마다, 복도마다 아이들이 동전을 넣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형제가 시작한 마음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형제의 선행이 알려지자 더 많은 기자들이 학교와 지구대를 찾아옵니다.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매체까지 모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기자가 형제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승낙합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을 모읍니다. 긴장한 모습입니다. 기자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카메라 불이 켜집니다. 기자가 첫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금통을 가지고 나간 걸 언제 아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을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저금통을 들고 나간 걸 그날 아침에야 알았죠. 그날 아침이요? 네. 일어나서 부엌에 갔는데 저금통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방에도 없고 어디 갔나 했는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가져갔다고. 어머니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오던 순간, 저금통이 사라진 걸 알았던 순간, 기자가 묻습니다. 알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천천히 대답합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게임기 사려고 모은 돈을 왜 그랬을까 싶었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기자가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잖아.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요? 네. 아이가 저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기자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사실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남편이랑 둘 다 일하지만 빠듯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없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걸 알았을 때 기뻤어요. 스스로 게임기를 사려고 노력하는구나. 대견하다 싶었죠. 2년이나 모았는데 포기한 게 아깝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깝긴 했어요. 솔직히 2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참았을까 생각하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더 큰 게 있었어요. 자랑스러움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구나. 어머니는 웃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기자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평소에도 착했나요? 네. 형은 동생을 잘 챙겨요. 동생은 형 말을 잘 따르고요. 둘이 싸우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어머니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미소 짓습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형이 동생 장갑을 꼭 챙겨줘요. 추운 날엔 목도리도 감아주고, 제가 바쁠 때는 동생 숙제도 봐주고요. 동생은요? 동생은 형을 따라다녀요. 형이 하는 건 다 따라해요. 이번에도 형이 기부하자고 했을 때 바로 동의했대요. 어머니의 말에 기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제의 우애가 느껴집니다. 남편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놀랐죠. 저랑 똑같이
그런데 나중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안아주던 모습,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안고 있던 모습.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어머니는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형아, 동생아, 엄마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2년 동안 참은 거 알아. 친구들이 과자 먹을 때, 게임방 갈 때, 너희가 얼마나 부러웠을지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 너희가 정말 고맙고 대견해. 엄마가 너희한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데 너희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기자가 휴지를 건넵니다. 촬영을 잠시 멈춥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진정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어머니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덧붙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줄이야 참 고맙고 대견했어요. 촬영이 끝납니다. 카메라 불이 꺼집니다. 기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좋은 아이들로 키우셨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기자 일행이 떠나고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립니다. 형제가 들어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를 안아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형제는 어리둥절해합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너희가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더 꼭 안습니다. 형제도 어머니를 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통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인터뷰가 방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시청자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저도 엄마인데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키우신 부모님도 훌륭하세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며칠 후 지구대는 형제의 뜻을 따라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100만 8천 원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달식 날 형제와 부모님이 지구대를 방문합니다. 경찰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지구대장이 분홍색 저금통 2개를 꺼냅니다. 형제가 2년 동안 모은 저금통입니다. 지구대장은 저금통을 모금회 관계자에게 전달합니다. 이건 아이들이 세상에 보낸 마음입니다. 지구대장은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내밉니다. 모금회 관계자가 받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형제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뿌듯합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달식이 끝나고 그 소식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신문에도 실립니다. 인터넷 기사로도 나갑니다. 형제의 이야기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행동에 나섭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카운터 옆에 작은 저금통이 하나 놓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손수 만든 것입니다. 저금통 옆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어린 형제가 보여준 마음을 따라갑니다. 작은 동전이라도 좋습니다. 손님들이 저금통을 봅니다. 하나둘 동전을 넣기 시작합니다. 100원, 500원. 거스름 돈을 받고 저금통에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지폐를 넣기도 합니다. 부산의 한 시장,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좌판 앞에 저금통을 놓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12살 형이, 10살 동생이 보여준 마음입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손님들이 과일을 사고 가면서 저금통에 돈을 넣습니다. 할머니들도, 아주머니들도, 학생들도 모두 작은 돈을 넣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마다 저금통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형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감동합니다. 선생님, 우리도 할래요. 좋아. 우리 반도 시작해볼까? 아이들이 집에서 저금통을 가져옵니다. 교실 뒤편에 저금통을 놓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동전을 넣습니다. 적지만 정성스럽게. 택시기사 한 분은 차 안에 작은 저금통을 놓습니다. 손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살, 10살 꼬마들이 2년 동안 모은 돈을 기부했대요.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손님들이 감동합니다. 거스름 돈을 저금통에 넣습니다. 어떤 손님은 10,000원을 넣기도 합니다. 회사원 한 분은 책상 위에 손글씨로 쓴 메모를 붙입니다. 도움은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형제가 했던 말입니다. 회사원은 이 말을 보며 매일 1,000원씩 저금합니다. 한 달이면 3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모읍니다. 대학생들도 움직입니다. 대학 동아리방에 저금통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모입니다. 우리도 뭔가 해보자. 형제들처럼.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 일부를 저금통에 넣습니다. 커피 한 잔값, 밥 한 끼 값. 작지만 모이면 큽니다. 노인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텔레비전에서 형제 이야기를 봅니다. 요즘 아이들도 저런 마음이 있구만.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노인정에도 저금통이 놓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씩 돈을 넣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절에서도, 성당에서도 형제 이야기가 퍼집니다. 목사님이, 스님이, 신부님이 설교 시간에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나눌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헌금함에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이 모입니다. 방송국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눔은 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전화를 겁니다. 방송국 게시판에 댓글이 달립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우리 가족도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모인 돈이 5천만 원을 넘습니다. 형제가 시작한 100만 8천 원이 5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표합니다. 형제의 마음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자들이 형제를 찾아옵니다.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형제는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저희가 한 건 작은 일이에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하셨어요. 동생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시작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형제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두 아이의 작은 마음이 온 나라를 움직였다는 것을. 지구대장이 형제를 부릅니다.
사무실로 초대합니다.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옵니다. 너희가 한 일이 엄청난 일이 됐단다. 지구대장이 말합니다. 형제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엄청난 일이요? 그래. 너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5천만 원이 넘게 모였단다. 형제는 놀랍니다. 눈이 동그래집니다. 5천만 원이요? 그래. 너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 형제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100만 8천 원이 5천만 원이 되다니. 부모님도 놀랍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우리가 해냈어. 응, 형. 두 아이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따뜻합니다.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 하나가 얼어붙은 세상에 잔잔한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겨울입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골목길을 형제는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겨울밤입니다. 하지만 형제는 달라졌습니다. 형은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자랐습니다. 동생도 11살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형의 손에는 또 하나의 돼지 저금통이 들려 있습니다. 분홍색 저금통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저금통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저금통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연필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자. 형이 직접 쓴 글입니다. 동생도 자기 저금통에 같은 글을 썼습니다. 두 아이는 다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골목을 걸으며 형이 말합니다. 동생아, 작년 이맘때 기억나? 응, 기억나. 되게 떨렸잖아. 맞아. 나도 떨렸어. 두 아이는 웃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오릅니다. 처음으로 저금통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던 그날.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날. 근데 올해는 안 떨려. 동생이 말합니다. 형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나도. 이젠 익숙해졌나 봐. 눈이 내립니다. 작년처럼 하얗고 고요하게. 형제는 저금통을 꼭 잡고 걷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힙니다. 올해도 형제는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동안 용돈을 아끼고 세뱃돈을 모으고 생일 축하금도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덜 모았습니다. 중간에 게임기를 샀으니까요.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게 아닙니다. 형제가 직접 모아서 산 것입니다. 형, 게임기 재미있지? 응, 재미있어. 그치만 이게 더 좋아. 형이 저금통을 들어 보입니다. 동생이 웃습니다. 나도. 게임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이 더 좋습니다. 형제는 그걸 배웠습니다. 작년에 지구대 앞에 다다릅니다. 익숙한 건물입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입니다. 형제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엔 문을 두드릴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작년처럼 하자. 응. 형제는 지구대 앞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올해도 종이 가방입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가방입니다. 가방 안에는 저금통 2개와 편지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경찰 아저씨, 올해도 왔어요. 작년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년 올 거예요. 형제는 가방을 문 앞에 살며시 놓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향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말없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긴 인사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형이 작게 속삭입니다. 동생도 고개를 숙입니다. 안쪽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창문 너머로 형제를 봅니다. 작년에 야간 근무를 했던 그 여자 경찰관입니다. 올해도 야간 근무를 맡았습니다. 경찰관은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얘들아. 형제가 뒤를 돌아봅니다. 경찰관과 눈이 마주칩니다. 경찰관이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고마워. 올해도 고마워. 형제도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작년처럼 눈발 사이로 두 줄의 발자국을 남기며 경찰관은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작은 그림자 두 개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집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경찰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눈이 얼굴에 내려앉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합니다. 가방을 듭니다. 작년처럼 묵직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방을 엽니다. 분홍색 저금통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자. 경찰관은 저금통을 쓰다듬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올해도 삐뚤빼뚤한 글씨입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잘한 것입니다. 매년 올 거예요. 경찰관은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매년. 형제는 약속한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 오겠다고. 경찰관은 미소 짓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기특한 아이들.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발 사이로 두 아이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작은 발자국들이 경찰서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다시 올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형제가 약속했으니까요. 눈발 속으로 두 아이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지고 가로등 불빛 아래 돼지 저금통의 손잡이가 반짝입니다. 경찰관은 저금통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내일 아침 동료들에게 보여줘야겠습니다. 작년처럼 모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할 것입니다. 날로 불이 타오릅니다. 경찰서 안은 따뜻합니다. 경찰관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작년처럼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형제의 발자국도 곧 눈에 덮일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얀 눈처럼 깨끗한 마음이 다시 세상을 덮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형제가 있는 한 이 마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형제는 집으로 향합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요. 형, 내년에도 또 하자. 응, 당연하지. 두 아이는 약속합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이게 형제의 새로운 전통이 된 것입니다. 집이 보입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형제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춥지? 엄마가 달려나와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눈을 털어줍니다. 장갑을 벗겨줍니다. 엄마, 우리 다녀왔어.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따뜻합니다. 형제는 엄마 품에 안겨 웃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하지만 형제의 마음만큼 하얗지는 않습니다. 화면에는 한 줄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돈이 아니라 작은 마음입니다. 그 문구가 천천히 사라지고 눈 내리는 밤 풍경만 남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어딘가에서 형제가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년을 꿈꾸며 또 다른 나눔을 꿈꾸며 세상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형제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따뜻할 것입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온기를 만들 것입니다. 눈은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더러움도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형제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매년 겨울 눈 내리는 밤이면 두 아이가 저금통을 들고 경찰서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아니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